안녕하세요. 파이혐오입니다.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에 못다한 꿈을 이루어낸 암호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소셜체인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오늘도 파이팅하면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관세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이제 국가별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90일 관세 유예는 사실상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이 다변화되는 움직임은 이미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중국에 집중된 생산 밸류 체인이 자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느낀 미국은 이미 2023년 9월부터 베트남과 전략적 동반 관계를 체결했었고, 베트남 외에도 중국 다음으로 최대 배터리 생산 기지인 폴란드,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멕시코,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의 교차 지점에 위치하며 지중해 최대 컨테이너 항구를 보유한 모로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자원인 니켈의 최대 보유국인 인도네시아 등의 공급망을 넓히는 작업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제가 오늘 미국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의 X 계정에서 미국의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와 베트남 부총리가 서로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갑작스럽고 뜬금없어 보이지만 어찌 보면 미국의 안보 문제에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조치의 연장선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집중된 생산 인프라는 결국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안보 면에서 그렇습니다. 멀리서 불 구경하듯 바라보거나 주식, 코인 시세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안보 문제에 대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한 중국인이 현역 군인을 가장해 우리나라 현역 장병을 통해서 군사 기밀을 수집했는데도 현행 법상 간첩법은 북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 국적에게는 간첩법이 적용이 힘들다는 국내 공영방송 KBS에서 4월 4일 뉴스로 보도한 게 있었고,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는 더더욱 처벌이 힘든데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전투기 사진 수백 장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이 이틀 전에 SBS 뉴스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되듯이 한 국가의 안보는 더더욱 타협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연일 이어지는 관세 정책과 협상 조처는 단순히 경제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안보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안보 위협에 미국이 취한 전략 중 하나는 바로 공급망 분산과 자국의 생산 역량 강화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중국만은 피하자가 아니라 앞서 설명한 베트남, 폴란드, 멕시코, 모로코, 인도네시아와 같은 글로벌 생산 밸류 체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생산기지가 이렇게 다변화되었을 때 파이코인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키우고 있는 이러한 연결고리 국가들 중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다들 아시겠지만 파이코인 유저가 정말로 많은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국영 방송에서 파이코인을 다룬 적이 있을 정도로 파이코인이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파이 커뮤니티의 리더이자 유능한 개발자인 코사 씨도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류 유통 사업도 같이 겸하고 있죠. 베트남 역시 이미 아시겠지만 엄청난 규모의 파이코인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는 국가이고, 대한민국과 일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넷 노드를 운영했던 국가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생산 기지로서 이들 국가가 떠오르게 되면 파이코인에게는 기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파이코인이 비교적 GDP가 낮은 국가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점은 약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 요소입니다. 이렇게 떠오르는 생산기지 국가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거래 인프라입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 제조 거점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서 디지털 신뢰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투명하고 안전한 결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거래에서 신뢰 확보를 위해 미국은 기존에는 스위프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했었는데,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추적 및 검증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품의 생산부터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는데, 이 역시
블록체인상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체인이라는 블록체인이 이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화된 계약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더리움과 BNB, 솔라나, 아발란시 등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계약이죠. 계약을 자동화하면 거래와 무역에 있어서 효율성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구사항에 파이코인은 다시 세 가지 기회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해당 국가 지역에 파이코인 커뮤니티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코사시와 같은 현지 개발자들이 관련 비즈니스와 연계한 통합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이 국가들에서 이미 널리 P2P 상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공급 밸류 체인이 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한 이 6가지 요소들은 파이코인에게 있어서 앞으로 중요한 기회이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생산 밸류 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파이는 혁명이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동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